함정기 봅시다. 두 부인이 이 말을 듣고는 손으로 무릎을 치며 말했다. 두 부인의 동그라미. 부인이 두 명이래. 오케이? 일부 닫혀. 1년 전 우아함에 있는 여승 묘해가 묘해 동그라미. 나에게 말하기를 신성현의 사소전은 용모가 아름다울 뿐더러 덕성까지 갖추어 참다운 요조 숙녀라고 했습니다. 사소저의 동그라미. 그 말을 듣고 좋은 신부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라버니께는 미처 전하지 못했습니다. 유소사가 말했다. 유소사의 동그라미. 그럼 유소사가 오라버니겠지. 누이와 매파의 말을 들으니 그 처자가 뛰어난 듯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 앞에서 두 부인은 내가 방금 일부 다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 잘못된 예상인 거야. 왜? 여기서 뭐라 했어? 누이와 매파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의 두 부인은 한 명은 누이였고 한 명은 매파였다는 이야기야. 이해됐나요? 매파가 뭔데? 매파 처음 들어보나? 중매쟁이입니다. 중매쟁이. 한마디로 말해서 소개팅 어플 같은 사람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파에 밑줄 쳐놓고 알아두세요. 매파라는 단어는 고전에서 자주 나와요. 매파는 중매쟁이, 주선자입니다. 알겠죠? 그 처자가 뛰어난 듯 하도다. 그러나 혼인이란 큰 일을 경솔하게 결정할 수 없으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는데 두 부인이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좋은 방법이 있나이다. 내 집에 당나라 사람이 그린 기이한 간음 화상이 있는데 마침 우아함으로 보내려고 하는 터입니다. 묘해에게 이 화상을 주어 사씨 집으로 가서 관음찬을 받아오게 하면, 자, 관음찬입니다. 이 관음은 이제 우리가 너네 관음 들어봤지? 관음증. 그때의 관음이야. 이해됐나? 그래서 지켜보는 것에 대한 칭찬을 바라오게 하시면 사소서의 재주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은 재주를 떠보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묘해가 소저의 얼굴도 볼 수 있을 것이니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도 보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판가름을 할 수 있습니다의 그 매개체로서 관음 화상을 보내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묘해는, 자, 웃으며 말했다. 참으로 묘한 생각이로다. 묘해는 유소사의 청을 받아들여 사급사의 집으로 가서 사소저를 만난 후 부탁하여 관음찬을 받아 유소사의 집으로 돌아온다. 유소사가 물었다. 자세히 알아보았는가? 한마디로 뭐야? 가서 잘 봤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묘해가 말했다. 그 소저는 족자 속의 사람과 같더이다. 족자 속의 사람 있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러고는 급사 부인과 소저와 함께 대화한 내용을 낱낱이 말했다. 유소사가 매우 기뻐하며 즉시 족자를 걸고 글을 보았다. 글 뜻이 맑고 아름다우며 필법이 훌륭하여 흠잡을 곳이 조금도 없었다. 또 소저의 성품이 온화하고 유순함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자, 이 부분 거기 한번 그 가로 열고 닫아보자. 글 뜻이 거기서부터 해서 짐작할 수 있었다. 거기까지 가로 닫아봅시다. 열고 닫아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내신에서 배웠던 개념이 있어. 뭐 배웠지? 제자가인. 그치? 주인공은 뭐다? 늘 제자가인 형태입니다. 여기에 제자가인이라고 써주세요. 제자가인. 재주가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제자가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재주와 아름다움을 겸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글 쓰는 능력이 훌륭하다라고 했으니까 재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음보살은 성스러운 여인이라 관음보살 밑줄. 자, 근데 아까 묘해가 뭐라 그랬어? 족자 사람과 같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 그게 뭔데? 아까 관음 화상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야? 관음 보살을 그린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족자 사람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관음 보살 이코르 누구와 같았다? 거기에 나왔던 그 사소저와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생각건대 주나라 때 문왕의 어머니인 태인과 같고 문왕의 아내인 태사와도 같도다. 자고로 부부의 화목과 자손의 번창은 부인의 일인데도 부인의 일에 밑줄. 공허한 산속에 외롭게 있음이 어찌 본심이리요. 순임금의 신하였던 후직은 농사를 일으켜 세상을 도왔고 백이와 숙제는 충절을 지켜 굶주려 죽었으니 도의 근본은 같지만 다만 서로의 처지가 다릅니다. 내 화상을 바라보니 흰옷을 입고 아이를 안았으니 그 사람됨을 대강할지라. 슬프다. 관음보살은 어찌하여 여기에 계신고 긴 대나무 숲풀에 하늘이 찬데 바다 물결이 말리로다. 어진 덕이 세상에 비치니 세상 만물 누가 아니 공경하리요. 꽃다운 이름이 오랜 세월 나무리로다. 내 그 덕을 찬양하며 눈물이 흘러 바다가 되는구나.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방금 이 큰 따옴표에 있는 부분이
관음찬에 대한 내용이야. 이해됐지? 예찬한 글의 내용이란 이야기인 거죠. 유소사가 이 글을 보고 매우 놀라며 말했다. 기특하고 기특하도다. 예로부터 관음찬을 지은 자가 많았지만 일찍이 이렇게 잘 지은 경우는 없었도다. 13살 어린 여자의 식견이 이 정도일 줄 어찌 알았으리요. 한마디로 뭐야? 어린데 똑똑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여자가 진정 내 아들의 신부감이니 어찌 혼인시키지 않으리요. 이제 뭐야? 납득했어. 시집 장가 보내야겠다 이 여자한테. 이윽고 한림을 불러. 한림의 동그라미. 그럼 이 한림이 바로 누구야? 아들이란 이야기죠. 오케이? 내 능히 이렇게 지을 수 있겠느냐. 한림의 글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탐복하였다. 묘애가 하직하며 말했다. 빠이빠이 하면서 이야기했답니다. 소승이 귀대의 혼사를 직접 봐야 마땅하지만 어지러운 속세에 너무 머물렀던 탓에 남학에 계시는 스승께서 빨리 돌아오라는 정갈이 있었습니다. 내일 남학으로 떠나고자 하니 청컨대 관음 화상을 암자에 모시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나 다시 가져가서 암자 절에서 다시 모시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부인이 말했다. 사정이 그러니 섭섭하지만 어쩌겠소. 이 화상은 애초에 스님께서 시주하셨으니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오. 유소사가 비단을 주며 은혜에 답하니 묘애가 살해하고 떠났다. 유소사와 두 부인이 상의하며 말했다. 매파를 사씨집으로 보내 청혼하리라. 즉시 매파를 주씨에게 보내니 주씨가 사씨집에 가서 급사 부인께 매파 주씨를 보냈어. 그래서 주씨가 사씨집에 가서 급사 부인께 인사하고 말했다. 유소사에게 아들이 있는데 풍채가 세상에 제일인 까닭에 많은 매파가 모여들었지만 혼인을 허락하지는 않았사옵니다. 그러는 중 귀댁 소저의 용모가 아름답고 덕이 밝음을 아시고는 혼인을 청하십니다. 소저께서 유씨 집안과 혼인을 하시면 높은 벼슬아치의 부인이 됨과 동시에 부귀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급사 부인이 이 말을 듣고 주저하다가 딸의 방으로 가서 소식을 알렸다. 네 비록 규중 여자지만 총명하니 의견을 듣고자 하노라. 뭐하고 있어? 엄마가 존중해주고 있어. 그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어. 엄마가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봉건적 태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해됐나요? 소저가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유소사는 현명한 재상이라 하니 그 집안과 혼인을 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오케이, 인정해요. 그런데 매파에 들으니 부귀와 용모를 따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다? 현실적, 속물적 태도가 있다. 결국 밝은 덕을 소중하게 간직한 우리 조상을 욕보이는 말이니 혼인이 마땅치 않은 듯 하나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내면을 좀 더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랬는데 걔네는 지금 외모를 보고 평가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결혼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부인 또한 소저의 말을 바르게 여겨 주씨에게 말했다. 옳다고 여겼다는 이야기죠. 유소사에게 딸의 재주와 용모를 잘못 들으시고 구원하는 것이라. 아이가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성장하여 배운 것이 없으니 귀한 집안과 혼인함이 마땅치 않은지라. 돌아가 이대로 구하라. 뭐하고 있어요? 돌려서 반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절했습니다. 유하게 거절했어요. 주씨가 여러 번 간청했지만 부인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돌아와서 그대로 구했다. 유소사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주씨가 사씨집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자세히 묻고는 말했다. 내가 변변치 못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반성하고 있어요. 왜 반성하고 있어? 용모를 본인은 뭐해서 원래 글에 감탄했었던 거지. 근데 용모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겉보기에 겉에 가지고 있는 그 세속적인 걸로 설득을 하려 들었다는 것에 본인이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즉시 주씨를 물리치고 신성현의 지연을 찾아가 말했다. 사씨집안과 호빈을 하고자 매파를 보냈더니 회답이 여차여차한 것을 보니 매파를 실수를 한 탓이라. 실수의 밑줄. 그래서 그 실수가 무엇이다? 인품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뭐다? 속물적인 것으로 회유를 하려고 했었다. 이제 선생이 나를 위하여 사씨집을 방문해주면 좋겠소 라고 되었습니다. 지연이 말했다. 지연의 동그라미. 그럼 이 지연이 바로 뭐야? 가서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죠. 어찌 선생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리요. 사씨집에 가서 어떻게 말을 전하리까? 유소사가 말했다. 먼저 사급사의 맑은 덕을 칭송하고 다음으로 소조의 덕성을 칭송하면 혼인을 허락하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사급사는 누구냐면 사신의 집안의 아빠야겠지. 사소서였으니까. 그치? 사급사니까 사소서의 애비를 칭찬하고 그 다음에 사소저의 덕성, 너 글 보니까 아주 훌륭하더라. 이런 내용을 해주면 혼인을 허락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됐나요? 작품 내용? 1번부터 봅시다. 윗글에 등장한 인물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한림의 자신의 혼례 상대방이 사소저가 지은 관음찬을 보고 감탄한다. 맞는 말이지. 존나 감탄해버렸지. 묘에는 유한림과 사소저의 혼례를 보지 못하고 스승이 있는 남학으로 떠났다. 아까 아쉽지만 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매파는 유한림과 혼례를 하는 것이 사소저에게 부귀영화를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싫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유소사는 매파로부터 자초지징을 듣고 혼례를 거부한 사소사의 결정에 의아해한다? 아니 뭐 했어? 내가 실수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였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사소자는 매파의 말을 듣고 유소사의 집안이 자식이 오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2번 봅시다. 보기에 1을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골라 묶은 것을 사시남전기의 앞부분에는 유소사가 아들의 배필을 찾는 과정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이 장면에서는 이 작품이 쓰인 당시 가부장제 아래서 부녀자에게 요구되었던 덕목, 거기 밑줄 부녀자에게 요구되었던 덕목, 그리고 당대 지배적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난다. 이를 위해 작가는 관음찬의 밑줄. 그래서 아까 뭐였어? 관음보살을 보면서 슬프다고 이야기했어. 왜? 아이를 안고 있는 부분에서. 이해됐나요? 자, 사소자는 관음사를 태인과 태사에 빗대어 칭송하고 있는데 이는 관음보살을 유교적 가치관에 의거하여 높게 평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세모 한번 쳐볼까? 사소자는 관음차를 통해 가부장자에서 부녀자는 관음보살과 같이 외로운 처지에 놓여있다. 안타깝다 라고 했지. 얘는 맞는 말이지. 이해됐어요? 가부장제도 아래니까 밖에 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잖아. 그래서 족자에 갇혀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사소자는 부부의 화목과 자손의 번창이 부인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부녀자에게 요구되었던 덕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군. 맞는 말이지. 당사자가 뜻을 존중하지 않고 가문 간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당대의 혼례관습에 대해 사소자가 가진 부정적 생각이 관음보살의 힘겨운 모습을 통해 말이 안 되지. 힘겨운 모습은 맞아. 그렇지만 그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뭐가 돼야 돼? 3번이 돼야 돼. 왜냐? 기억은 뭐였어? 봐봐. 사소자의 관음보살을 태인과 태사에 빗대어 칭송하고 있어. 근데 이를 유교적 가치관에 의거하여 높게 평가한 거면 태인과 태사가 뭐라고 했는데? 태인과 태사의 내용이 뭐였지? 문왕의 어머니 태인과 같고 문왕의 아내인 태사와도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고로 부부의 화목과 자손의 번창은 부인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그 태사 있는 부분 봐봐. 교육에 날랐다, 정성이 높아 한 어머니로서 칭송이 높았다야. 이건 그냥 뭐야? 여인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야. 유교적 가치관은 뭐야? 가부장제 하에 있는 게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작품에서 유소사는 사소자를 며느리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과정을 밟는다. 사소자의 주요 묘회가 방문했고 매파가 방문했고 지연이가 방문을 합니다. 기억은 사소자가 며느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확인. 맞는 말이죠. 그래서 관음찬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억에서 묘회와 달리 니은에서는 매파는 사소자의 집을 방문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돌아온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매파와 달리 기억에서 묘회는 자신의 방문이 유소사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밝히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기억과 니은 이후 묘회와 매파는 각각 사소자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유소사와 두 부인에게 전한다. 매파가 전했어? 매파는 안 전했어. 거절당했어요 라고 이유만 제시했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유소사는 니은에서 자신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생각하여 디귿을 요청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